혹시 견과류를 매일 챙겨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견과류를 약처럼 먹는 사람과 혈관을 망치는 사람의 차이가 오늘 정확히 갈립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다. 하루 한 줌은 꼭 먹어야 한다. 이 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문제는 어떤 견과류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혈관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복부 지방과 고지혈증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식대로만 드시면 속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아침 몸이 훨씬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견과류, 건강식이 아니라 고농축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그저 건강에 좋은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지방, 열량, 영양이 모두 아주 농축된 음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작은 한 알, 한 조각 안에 엄청난 에너지와 영양소가 압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먹는 방식 그대로 50대, 60대에 먹으면 몸이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20대, 30대 때는 신진대사가 빠르고 소화 능력도 좋아서 견과류를 많이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처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그 많은 지방과 열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혈관벽에 쌓이거나 내장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견과류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한 줌, 점심 후에 한 줌, 저녁에 또 한 줌. 이렇게 드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견과류가 보약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견과류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으로 드십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복에 견과류만 먹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견과류 한 봉지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좋은데 이 습관은 오히려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공복 상태의 위는 비어있고 위산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기름기가 많은 견과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기름막이 생기고 소화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위벽을 코팅하면서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견과류만 드신 후 속이 불편하고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견과류는 식사 후에 드시거나 과일이나 요거트와 함께 드셔야 부담이 없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위장에 이미 음식이 있는 상태라 견과류의 지방이 다른 음식과 섞여서 부드럽게 소화됩니다. 또 과일의 식이섬유나 요거트의 유산균과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특히 사과 한 조각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이 견과류의 지방 흡수를 조절해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견과류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과일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상승 폭이 훨씬 완만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볶은 견과류는 다른 음식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고소하게 볶은 견과류 맛있죠? 한번 먹기 시작하면 손이 계속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높은 열과 산패된 기름 때문입니다. 견과류를 볶는 과정에서 고온의 열이 가해지면 견과류 속 좋은 지방이 변성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열에 약해서 쉽게 산화되고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성된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상태로 자주 섭취하면 혈관 속 염증이 늘어나고 결국 고지혈증 위험이 커집니다. 또 하나, 볶은 견과류에는
소금이나 설탕,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꿀에 코팅된 것, 카라멜 맛이 나는 것, 간장 양념이 된 것. 이런 제품들은 이미 견과류가 아니라 과자에 가깝습니다. 당분과 염분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어서 혈압과 혈당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답은 무염 생견과류입니다. 맛은 심심해도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볶은 견과류의 고소한 맛에 익숙해진 입맛에는 생견과류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견과류 본연의 고소함과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이 편안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생견과류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물에 몇 시간 불렸다가 드시면 더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에 불리면 피트산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는 밤새 물에 담가 두었다가 아침에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 줌 기준, 이거 너무 큽니다. 사람마다 손 크기가 다른데 한 줌이라는 기준은 너무 애매합니다. 손이 큰 사람이 한 줌 쥐면 200칼로리가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몬드는 5알에서 6알, 호두는 한쪽에서 2쪽, 캐슈넛은 3알에서 4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대략 100칼로리에서 150칼로리 정도입니다. 이 이상은 보약이 아니라 과식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데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 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하루 30g의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과 60g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30g 그룹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개선되고 체중이 유지되었지만 60g 그룹은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변에 견과류 먹고 배가 더 불편해졌다거나 몸에 좋다길래 계속 먹는데 살이 찐다는 분들 계시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건강 상식은 혼자 고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이제 견과류 효과를 2배로 만드는 최고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를 단독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사과 한 조각과의 궁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사과와 견과류, 이 조합은 혈당 급상승을 막고 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사과의 식이섬유가 견과류의 지방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고 사과의 과당이 견과류의 단백질과 만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오후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출출할 때 사과 한 조각에 아몬드 5알 정도를 함께 드시면 저녁까지 배고프지 않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뜻한 차와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차가운 음료와 최악의 궁합입니다.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견과류의 기름 성분이 위장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소화가 더 힘들어지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오래갑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이나 차와 함께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소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뜻한 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견과류의 지방이 부드럽게 분해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보리차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견과류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현미차도 좋은데 현미의 감마오리자놀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니까 견과류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를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에너지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녁보다는 오전이 훨씬 좋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이 시간대가 혈관과 체중 관리에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대사는 오전에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에 견과류를 먹으면 그 에너지가 활동으로 바로 소비되고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특히 잠들기 전에 견과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너지는 소비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게다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도 안 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설치는 분들, 혹시 저녁에 견과류를 드시지 않으셨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운동 전 간식으로도 견과류가 좋습니다. 운동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소량의 견과류를 먹으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나 가벼운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 좋습니다. 단, 운동 직전에는 피하세요.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운동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종류별 특성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캐슈넛은 철분과 아연이 많아서 면역력 강화에 좋고, 피스타치오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견과류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입니다. 영양 성분도 다르고 알레르기 위험도 높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견과류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견과류는 냄새도 이상하고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개봉한 견과류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견과류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간식입니다. 하지만 역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줌이 아니라 정확히 계량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 식사와 함께 먹는 것보다는 간식으로 따로 드시되 혈당을 체크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으세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도 견과류가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적정량을 지킬 때만 해당됩니다. 과하면 오히려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무염 견과류를 꼭 선택하세요. 소금에 절이거나 간이 된 견과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무염 생견과류를 드시되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나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혈압 조절에 더 좋습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견과류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식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루 총 칼로리 안에서 견과류 칼로리를 계산해서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를 먹었으면 다른 간식은 줄이거나 식사량을 약간 조절하세요.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견과류를 갈아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믹서에 갈아서 요거트에 섞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넣어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견과류 버터 형태로 먹는 것도 좋은데 시판 제품보다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첨가물이 없어서 더 안전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도 견과류를 먹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태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많아서 좋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그리고 역시 과량 섭취는 피하고 신선한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아이들에게도 견과류를 줘도 될까요? 3살 이후부터는 가능한데 질식 위험이 있으니 잘게 부숴서 주거나 견과류 버터 형태로 주는 게 안전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시작해야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견과류를 그대로 먹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갈아서 죽이나 미음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섭취하면서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술과 함께 먹는 건 최악입니다. 술안주로 견과류를 먹는 분들 많은데 알코올과 지방이 만나면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또 가공육, 특히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것과 함께 먹는 것도 피하세요. 포화지방이 과다해져서 혈관 건강에 나쁩니다. 탄산음료와도 궁합이 안 좋습니다. 탄산이 소화를 방해하고 당분이 견과류의 칼로리와 합쳐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커피는 어떨까요? 블랙커피는 괜찮은데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를 먹고 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이나 목이 간지럽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호흡이 곤란하면 알레르기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세요. 복통이나 설사가 계속되면 과량 섭취나 상한 제품일 수 있으니 섭취를 중단하고 증상을 지켜보세요. 견과류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땅콩, 호두, 캐슈넛 알레르기가 많은데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처음 먹어보는 견과류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반응을 확인하세요. 견과류의 계절별 섭취 방법도 다릅니다. 여름에는 몸에 열이 많아서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소량을 차갑게 보관했다가 드시되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겨울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몸을 데우는 효과도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견과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근력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함께 견과류를 먹으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프로틴 쉐이크에 갈아 넣어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 전에는 소량의 견과류가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직장인들의 책상 서랍 간식으로도 견과류가 인기인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무실 온도가 높거나 습하면 견과류가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소분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두고 일주일 이상 두지 마세요. 가능하면 냉장고가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견과류를 활용한 요리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섞거나 시리얼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리할 때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건 피하세요. 영양소가 파괴되고 나쁜 지방이 생깁니다. 그냥 뿌리거나 섞는 정도로만 활용하세요. 견과류 우유도 요즘 인기인데 시판 제품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집에서 만들 때는 견과류를 물에 불렸다가 믹서에 갈아서 체에 걸으면 됩니다. 설탕 없이 만들어서 본연의 고소한 맛을 즐기세요. 견과류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생으로, 무염으로, 하루 소량, 따뜻한 환경에서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견과류는 혈관을 막는 지방이 아니라 혈관을 살리는 연료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견과류 챙겨 먹는다가 아니라 견과류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세요. 양을 조절하고 시간을 조절하고 함께 먹는 음식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똑똑한 건강관리입니다. 견과류 한 알에도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큰 나무로 자라잖아요. 그 에너지를 우리 몸에 제대로 전달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적당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견과류를 제대로 먹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주변에 견과류를 잘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 건강을 챙기는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견과류는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흔한 식품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공복에 먹지 말고 생으로 무염으로 먹고 하루 소량만 먹고 따뜻한 차와 함께 먹고 오전에 먹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볶은 견과류 대신 생견과류를 준비하세요. 한 줌이 아니라 정확한 개수를 세어서 드세요.
공복이 아니라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체중이 안정되고 소화가 편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견과류 먹는 방법 하나를 바꾼 것에서 시작됩니다. 견과류는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지식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실천만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를 먹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견과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과하게 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다시 조절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세요. 건강관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100%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견과류 하나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하면 건강은 평생 여러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견과류와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 오늘부터 시작하세요.